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간 가운데 여전히 외국인 수급 부재했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테마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국내 증시 안에서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종목들의 내일장 주가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고엔스톱 오늘은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팁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저는 좋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저는 실상 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우 같은 경우에는 꺾인 지가 좀 오래됐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꺾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 AI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면은 추후에는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강달러 기조가 저는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증시가 꺾이게 되면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을 건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안전 자산 쪽으로 그나마 평가하고 있는 미국 쪽으로 더 저는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환율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미증시 조정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금투세 페이지 관련해서 세금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과하게 무너진 것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도 개인도 모두 떠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나마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리스크를 크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봐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인 전망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증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지난주 적중률을 저희가 체크하고 가야 되잖아요. 몇 퍼센트 예상하시나요? 한 7, 80%? 7, 80%? 네,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 적중률 90%입니다. 이 정도면 뭐 선방한 수치이기 때문에 100%가 100점 만점이긴 하지만 90점도 우리는 좋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를 더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T사 어플을 이제 활용했고요. 오늘 반도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려 3종목이나 들어가 있고 비만 치료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수상한 종목 첫 번째 분석할 종목은 3빌리언으로 골라봤습니다. 18%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의료 AI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주가를 보니까 공모 가격을 이제 넘어서게 됐더라고요. 네. 신고가를 이제 쓰게 됐는데 내일장에서도 이 좋은 주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좀 내다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모가 넘어서는 거 그리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주식이라는 게 키포인트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변동성이 크고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그 방향성이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이거는 추세가 깨지면서 신저가를 쓰면 그대로 무너지는 속도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상방을 뚫고 신고가를 쓰면 그 추세대로 상방으로 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렇게 쐈느냐? 결국 증시와 업황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AI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AI 쪽으로도 지금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3빌리언이 이제 신고가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 또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이게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기 전에 보니까 돌파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 차례 슈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금 돌파한 그 신고가 영역대가 지지라인으로 저는 구축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신고가 부근을 지지라인으로 받치면서 트레이딩이나 스윙 매매를 공략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이고 투자를 좀 안전하게 하시는 편이다라고 하시면 이런 종목은 뭐 소액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견은 결국 저는 더 갈 것 같아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근데 이 종목이 유독 강했던 이유는
루닛에 몰렸던 그 매수세나 수급이 일부 이동을 해서일까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루닛이 주도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의료 AI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우리가 대장주라든지 혹은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그 중심축 종목들이 있는데 뭐 루닛 같은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대장격이라고 부르고 있는 종목이 시세가 뭐 분위기가 좋으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그 업황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려면 대장주인 루닛의 추세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3빌리언 첫 번째 수상한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직랜드로 픽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뭐 브로드컴과 함께 오늘장 아주 핫했습니다. 네. 많은 개입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사실 최근에는 AI라는 모멘텀이 너무 강해요. 네. 근데 이게 AI가 왜 이렇게 난리인가 이제 살펴보면 제가 미증시도 결국에는 또 섹터별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모멘텀이 불고 있는 건 AI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뭐 말씀해 주셨던 브로드컴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 관련해서도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죠. 기대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AI 모멘텀으로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미국하고 증시는 비슷하게 안 가도 섹터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메모리나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분위기 봐서는 이제 하드웨어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또 이 분야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수혜를 받는 에이징랜드가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TSMC랑 디자인하우스 협력사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갈 것이냐라고 보면 이 AI 모멘텀 자체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AI 쪽이 이제는 서서히 저는 거품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이제 더 안 간다가 아니라 더 갈 것 같긴 한데 거품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라고는 보지만 신중하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은 일단 고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TSMC 협력사잖아요. 디자인하우스. 네. 근데 오늘 브로드컴과는 어떤 연결고리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에이직랜드는? 일단 브로드컴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주도하는 종목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팔란티어와 브로드컴을 제가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브로드컴의 강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분위기 안에서 하드웨어 단에서 TSMC 역시도 같이 수혜를 받는 건데 거기에 또 우리나라는 낙수 효과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브로드컴 팔란티어부터 시작된 게 TSMC로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또 에이징랜드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는 이 연결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직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수상한 종목 고엔스톱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비만 치료제 키워드가 있는 블루엠텍입니다. 8%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이제 인벤티지의 급등과 함께 블루엠텍도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게 사실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톱 의견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 그럼 시장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사실 위고비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 위고비가 아직 진출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위고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을 것이고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톱 의견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무래도 위고비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는 종목들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 봐서 저는 최근 시장에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파생돼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는 업종이 톡신, 필러 시장이거든요. 급속도로 살을 빼게 되면 결국 살이 처지게 되고 피부 탄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톡신과 필러 시장이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톡신과 필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피부 리프팅, 부스팅 쪽으로도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톡신이나 필러, 피부 리프팅, 부스팅 쪽으로 수급이 더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필두로 한 거는 테마 성향에 가깝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 테마를 잘못 건드리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스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스탑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미용이나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요즘에 시장에서 다시 전력, 변압기 쪽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대장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닐까 싶은데 네. 내일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누가 보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눈에 보이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누가 봐도 가장 많이 올라갔고 하락할 때도 덜 떨어집니다. 이게 대장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AI가 워낙에 강력하게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현대일렉트릭이 AI발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또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장주이기도 하고 장기간의 횡보세를 거쳤던 만큼 최근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당분간 시세 흐름은 더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고액을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집니다. 다만 손절 라인만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만큼 매매 전략만 잘 짜고 간다면 매력적이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HD 현대일렉트릭 AI 뜨거운 만큼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오늘 주가 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이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완료 모멘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이 백신 관련해서는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좀 눈에서 멀리 하시는 걸 계속 권장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단계가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테마를 좀 접근하는 거는 조심하는 게 좋겠고 솔직히 이익 구조만 괜찮으면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 이익 구조가 제대로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뭐 계속 적자가 나고 있기도 하고요.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고 있는 만큼 뭐 겨울철 들어서면서 백신 관련된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세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셀리드는 스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루엠텍에 이어 셀리드도 스톱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주셨을까요? 네, 오늘 스톱이 좀 많습니다. 네. 그중에 자람 테크놀로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은데 통신용 반도체 이제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오늘 에이직랜드와 마찬가지로 고 의견을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5개 고를 준 종목 가운데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사실 이제 자리를 보면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준비해왔습니다. 자리가 오히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만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덜어 네.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면 결국 앞서서 제가 AI발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제가 첨가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저는 인프라 사업이 굉장히 확장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럴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장이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려면 이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 다른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결국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겁니다. 세금을 좀 덜 걷고 그리고 돈을 쓰는 건데 그게 결국 국가 사업으로 인프라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저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두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부각될 거로 보고 있는데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하나가 남북 경협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김정은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봤을 때 저는 인프라까지 수혜를 같이 노려본다면 다시 한번 수급이 테마까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만큼
HD 현대일렉트릭, AI와 인프라 동반 수혜를 기대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지금 공시를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3시 42분에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밸류업 내용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한 종목 고앤스톱. 오늘은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